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우. 방송국 여자들의 넷플릭스로 바꿨죠? 네, 저희가 원래 노예였는데 그냥 여자로 바꿨어요. 그냥요? 왜죠? 네, 저희가 또 얘기하는 그 주제의식에 맞게 또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팟캐스트 추천해줘 뭐 이런 글을 봤어요. 거기에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를 추천하는 분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어디서 혹시 그런 글을 난가?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일 수도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곰곰이 읽어봤는데 우리 4명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도 유심히 그걸 보시고 추천을 방송국 했다는 여자들이라고 했다고? 네. 어머, 우리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추천을 그러니까. 했다는 건데 우리 4명 중에 아니죠? 저 아니에요. 저도 네. 아닌데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튼 그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방송국 여자들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또 알고 잘 들어주세요. 아, 저는 그 먹방이랑 요리를 좋아하고 지금 진행을 맡은 칠봄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전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찾아 헤매고 있는 꽁치리입니다. 댓글 먼저 읽어야죠. 댓글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리아리님께서 부부의 세계 그걸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막장 드라마도 꽤 좋아하는 편인데 부부의 세계는 뭐 그 역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너무 자극적이게 폭력을 모사하는 연출 때문에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욕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결말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렇게 달아주셨고 저희에게는 지금 온유불을 추천을 아니요, 세훈님한테 세훈님이 온유불 좋아하시니까 넷플에 있는 웬트워스를 추천해드린대요. 아, 웬투어스 약간 온유불의 마라맛이래요. 뭔지 아는데 마라 마시면 더 강력한 거 아니야? 그러게. 저 맵찔이여가지고 지금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맞아, 웹질이 저도 부부의 세계도 못 보는데 일단 순한 맛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그어요? 아니 너무 강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뭔데요? 그게 호주의 약간 온유불 같은 느낌의 드라마인데 거기도 이제 음. 호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 얘기예요. 근데 온유불은 약간 잽이 안 되는 그런 아, 이미지들이에요. 진짜? 네. 온유불도 엄청 세지 않아요? 근데 훨씬 무서워요. 다크하고 딥하대요. 네. 넷플릭스 있는 건가요? 그렇대요. 궁금하다. 그래서 온유불 보신 분들이 웬투어스로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포스터랑 그 줄거리 한번 보고 저도 야, 포스터 너무 무서워. 그래요? 그렇고요. 그리고 크크입니다 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추천 팟캐 중에 여기가 최고입니다. 너무나 내 스타일.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아, 정말 이런 댓글. 아 이런 댓글 끊을 수 없어. 네, 마약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보면서 되게 새우랑 보면서 웃은 댓글이 있는데 현실에서 김쿨 워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빅리틀 라이즈 평을 찾아보다가 역주행을 하면서 보고 계시다는데 그 꽁치한테 꽁치 빵치 이런 진행해주시는 분 가끔 진행하시는 분 똑똑한 목소리 이분이 해주신 평이 완전 공감 같대요. 무슨 그래가지고 비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꽁치 빵치. 너무 리드미컬한 나 맞을까? 다른 랩 이름을 같아, 랩. 아니 근데 아니, 꽁치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똑똑한 목소리 이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근데 꽁치랑 그냥 아예 빵치. 자막이 빵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 무슨 치긴 한데 그렇구나. 뭔 치였지. 네. 아, 저야 뭐 저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애기가 감사하죠. 빵치라도 아시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라는 게 좋네 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물 한 방울로 찰랑 넘쳐서 입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의 그 빅리틀 라이즈 편을 듣고 입덕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게요. 아 맞아. 그리고 아까 리아리님께서 5,000 캐시를 네, 후하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하이틴 영화죠. 반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지금까지 방송국 여자들의 네, 재밌어요. 나의 그 의견을 말해버렸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에세이 과제를 해주면서 되게 용돈벌이를 하던 엘리가 갑자기 어떤 풋볼 선수 말주변이 없는 풋볼 선수한테 부탁을 받아요. 그 자기가 짝사랑하는 에스더에게
건넬 그런 고백할 편지를 전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전기요금을 내야 돼서 그래 하겠다. $50에 하자 이렇게 해서 엘리가 폴과 함께 에스더에게 보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취향을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그녀를 자극할 그런 문장을 또 편지에 쓰게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에스더와 교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에스더는 폴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설명이 뭔가. 네, 그런 영화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세훈 어떻게 보셨나요? 전 재생이고요. 실범이 영화 줄거리 설명을 하는데 좀 중요한 특징들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뭐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만 보면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기존의 진부한 하이틴 드라마 줄거리인데 일단 주인공이 백인들밖에 없는 깡시골의 유일한 동양인 가족이라는 거랑 엘리가 레즈비언이라는 그 큰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 설정이 영화를 되게 특별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진부한 스토리고 진행도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 디테일이 예전에 봤던 영화들이랑은 다르게 좀 신선해가지고 전 나중에 또 보고 싶어요. 저도 재생 하이틴인데 뭔가 전형적이지 않은 하이틴이라서 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 미국의 전형적인 하이틴의 분위기랑 조금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재생입니다. 음. 저도 이게 사실은 전 그냥 일단 제목을 보면 반쪽의 이야기 해가지고 결혼 이야기 같은 건가? 진짜 보기 싫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포스터를 봤는데 약간 내사모남 같은 그런 어떤 하이틴 로맨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보니까 약간 포스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여러 그 버전의 포스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 그랬는데 그냥 걔네들끼리의 재밌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보니까 약간 윤희에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이게 레즈비언이 나오고 하이틴에다가 또 코미디스러운 요소가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 책을 읽는 듯한 재밌는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칠이는 저는 나가기입니다. 웬일이야? 얼마나 솔직히 기대한 거야? 실망했고, 아니 그렇게 사실 엄청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되게 괜찮은 영화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좀 들었어서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세 분이 이야기한 그 이유들 때문에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일단은 왜요? 너무 책 같았어요. 아, 네, 영화라기보다는 되게 책같이 느껴졌고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좀 신선하지 않았어요. 레즈비언 아시아 여자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설정 말고는 네. 구성이나 연출이 너무 조금 뻔해서 사실 어떤 그 리사이틀 씬 있잖아요. 그 피아노 연주하는 네. 그때부터는 정말 좀 솔직히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때 왜? 아 근데 그 씬은 좀 힘들었어. 나도. 어. 근데 뭔가 연출이나 네. 스토리는 식상한데 그냥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왓플릭스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끝까지 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레즈비언이 나오고 또 동양인이 주인공인 그런 하이틴 코미디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뭐 여러 퀴어 영화를 다뤘었는데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어떤 뭐 아쉬운 점이나 좋은 점을 느끼셨는지. 사실 퀴어라고는 굳이 신선한 게 아니라 제가 느낀 신선함은 좀 사소한 디테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이틴에서 사랑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약간 오버스러운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과장된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서는
자기 성 정체성을 깨닫고 고민하고 뭐 드러낼지 말지 뭐 약간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주가 아니라 맞아. 폴과의 관계도 끼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 폴이라는 애가 섞여서 나타내는 그 요상한 분위기들이 다른 영화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또 폴이 막 엘리를 자기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또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게 단순히 그 10대들의 연애 감정에 대한 얘기만 다루지 않아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이름은 반쪽의 이야기이긴 한데 반쪽이 아니라 셋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오묘한 느낌? 맞아. 저도 이게 뭔가 하이틴 로맨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각자에 대한 약간 향한 감정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왜 엘리가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났을 때도 이게 뭔가 하나의 뭐 하이틴 로맨스를 봤다라는 느낌은 사실 저한테 없었고 그냥 약간 개개인의 성장물을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다른 뭐 퀴어 보통 우리가 퀴어 영화라고 하면 이제 좀 로맨스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랑은 조금 달랐던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저도 보면서 그냥 아무튼 그 세 명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근데 뭐 퀴어 영화 아니어도 그냥 사랑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한 남주나 한 여주를 두고 누군가 그 다른 성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냥 그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한 변이 비어 있으니까 그게 삼각형이 아닌데 삼각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폴이랑 에스더도 지금 관계가 있고 폴이랑 엘리도 관계가 있고 엘리랑 에스더도 관계가 있으니까 진정한 삼각형이 그려지는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엄청 고민하는 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인생 얘기도 하면서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뭐 폴도 타코 소세지도 그렇고 어떤 자기의 성장 서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뭐 재밌게 보신 그런 게 있나요? 저는 폴 좋아했어요. 저도 폴 좋아요. 그냥 폴이 제일 거기서 바보 같고 아주. 난 싫어. 왜 뽀뽀해서? 멍청해. 아니 멍청해 너무. 아니 멍청한데 너무 멍청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귀엽던데? 너무 아니, 그러니까 멍청해. 멍청한 만큼 성장이 제일 크게 된 친구 같은데? 맞아. 심성은 고운 조금 뭐 부족하지만 심성은 고운 친구야. 맞아. 오히려 저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엘리와 에스터는 셋 중에선 제일 식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식상했는데 폴이 되게 저한테는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주인공은 엘리고 엘리가 에스터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어떤 도구 같은 게 아니라 걔도 그냥 그 셋 사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가 탁 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일단 되게 판타지적이야, 인물이. 멍청한 듯 얼빵한 듯 그리고 귀엽고 운동까지 하고 몸도 좋고 그런 깡시골에서 말이야. 아무튼 뭐 그래서 잘 봤던 것도 있긴 한데 오히려 엘리는 자기가 레즈비언인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자기 감정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단순히 자기가 좀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폴은 자기가 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아니면 쟤를 사랑이 아니면 뭐 친구 뭐 우정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에스터나 엘리에게나 다들 되게 친구로서든 연인으로서든 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맞아. 노력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거기가 또 독실한 교회를 다니는 작은 마을이잖아요. 거기서 막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인정해주고 하는 것도 맞아. 되게 판타지적인데도 좋았어요. 이거 그리고 폴이 그때 딱 엘리의 마음을 엘리가 에스더를 좋아하는 거 알았을 때 에스터를 좋아하는 거 알았을 때 너 동성애는 죄악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진심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교회
나도 갑자기 무슨 미친 넷플릭스 듯이 영화에서 독실해? 이런 게 폴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 거기는 1차적으로 되게 깡촌 시골 마을이라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보수적인 그리고 교회니까 이게 둘이 합쳐졌을 때는 폴은 아직 어리잖아요. 음. 되게 이 체화된 게 있지 않을까? 그치 체화가 된 게 이제 통성의 죄악 이러면서 바로 나온 거야? 진짜로 그럴 수 있을 아니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엘리한테 뽀뽀를 하려다가 이제 딱 못한 이후잖아. 그래서 너 죄악. 맞아. 근데 자기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래도 엘리는 나의 친구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뭔가 이 영화가 그런 퀴어를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딱 세세 성장 맞아.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휴머니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냥 사랑의 여러 형태를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 사랑에 꼭 연애 감정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 그 반쪽의 얘기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뭐 반을 갈라가지고 네. 뭐 찾아 헤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끝쯤 그 마지막쯤 가면은 그게 좀 튀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가. 그래서 반쪽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서 일부러 이렇게 오프닝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맞아. 나도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찾아 헤매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이 날 하나로 만드는구나. 그런 식상한 교훈을 얻으면서. 저도 폴이 가장 뭐 그 성장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 약간 모질한 놈이라 가지고 약간 호감이 있으면은 사랑인 줄 알고 엘리한테 그냥 키스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우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는 그 모습이 좋고 저도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면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나이대 감정 같은 거는 되게 묘하게 친구와 그런 연애 감정 사이에서의 맞아요. 뭔가 떠돌고 또 저는 막 엘리도 레즈비언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있잖아요. 뭐 맞아. 사실 바이일 수도 있고 뭐 폴도 사실은 나이가 더 들어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맞아. 가장 그 뭔가 찾아가 헤매는 그런 연령대 혹은 그 시기가 좀 그때쯤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런 뭐 약간 친구 같은 감정도 있고 뭐 연애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나이대라서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다들 정의를 내리진 않고 어려운.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그 향연 대환 그 뭐지? 유명한 반쪽이 대사나 음. 뒤쪽에 그 오스카 와일드 대사도 되게 좀 이걸 오히려 비트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스카 와일드 그 인용된 게 사랑은 늘 자신을 속이면서 시작하고 남을 속이면서 끝난다. 세상은 그걸 연애라 부른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사랑이라 완전함에 대한 추구와 갈망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좀 앞쪽에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반쪽 진짜 뭔가 사랑을 찾아 헤매는 맞아. 듯한 느낌을 주지만 끝에는 이걸 좀 비틀어 버리는 게 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에 동양인 여자가 주인공인 게 뭐 내사무남 때문에 엄청 확 뜨긴 했지만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가 좀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내사무남이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진짜 그냥 하이틴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고. 저도 내사무남 재밌게 봤지만 그냥 뭐랄까 걔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뭔가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 그러니까 백인 여성으로 바꿔도 문제가 이야기가 없죠. 충분히 될 것 같다는. 그냥 뭐 야구르트 먹는 거 외에는 뭐 없죠. 엄마 얘기 잠깐 나오는 그쵸. 그런 넷플릭스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반쪽의 시행착오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거랑. 근데 좀 약간 어려운 게 네. 결이 다른가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구로든 간에 교체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게 이제 사실 그건 극과 캐릭터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영화가 좋았던 거는 그 앨리스가 아빠랑 중국말로 대화하잖아요. 맞아. 아니, 중국말이 아니라 뭐라 해야지 만다린? 그러니까 네. 중국말? 중국어로 하여튼 네.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또 좋았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아빠 그러니까 되게 이민자들이 보면 되게 공감 많이 할 수 있을 포인트들은 되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막
이제 갔을 때 영어도 사실 못하고 맞아. 박사까지 땄는데 영어를 음.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거라던가 내 사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사실은 죽은 걸로 나오고 크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막 엄청 드러나는 거 한복 입은 씬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아빠랑 그 중국말로 말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수단이고 설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되게 지난한 삶과 이런 뭔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되게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모국어인 거니까 그런 포인트가 좋기는 좋았었는데 좀 방금 칠봄이 얘기한 것처럼 동양인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설정 요새 많아지는 뭔가 생각해 볼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그 아빠가 말을 아예 그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수가 너무 없는 걸로 표현된 것도 되게 맞아. 잘 표현된 것 같았어요. 좀 공감되는 포인트이기도 했어. 서양인들이 보는 동양인의 느낌. 맞아. 수줍고 약간 조용하다라는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언어적인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 폴이랑 얘기할 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중국어로 하다가 나중에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폴이 마냥 멍청한 애가 아니라니까 착한 애라니까. 아니, 착하긴 착하지. 심성은 고운 친구. 난 좋아 폴. 왜 그- 폴 자기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사코 소시지도 개발하는데. 그래도 되게 판타지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운동선수고 1세기에 있는 백인 남자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이렇게 착할 그- 수 있냐. 그러니까. 타코 소세지라는 음식에 걔 이제 성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걔는 기본적으로 물론 동성애는 죄악이야라고 소리치긴 했지만 그런 편견이나 그런 거에 좀 무딘? 그러니까 편견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 타입 같더라고. 그러니까 타코와 소세지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맞아. 합쳐지면 귀여워. 맛 플러스 맛은 더 존맛이라는. 그리고 이미 어. 엘리한테 다가왔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추출하고 뭐 놀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엘린의 아빠도 말도 더럽게 안 하는데 막 요리 배우러 자기가 막 와가지고 맞아. 막 쩍쩍 막 해주고 이런 것들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아빠라는 등장인물도 그랬고 선생님도 그랬고 이 엘리나 이 되게 어리고 되게 좀 혼란할 수 있고 고민하는 이 친구들 주변에 그 자리 그대로 따뜻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맞아. 아빠 캐릭터? 아빠와 선생님. 맞아. 선생님도 좋았고. 저는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약간 이 시대에 저렇게까지 이런 기분이 좀 왜 편지 있었어요. 써서요? 아니 전반적으로 이 저 마을에 아시아계 사람이 제 하나밖에 없고 뭐 무슨 흑인이라던가 다른 인종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좀 너무 대상화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너무 약간 그 아시아 주인공 한 명을 부각시키는 그 설정의 그 약간의 자기성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추추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칙칙폭폭 추추 이러면서. 근데 추신수 선수가 그 별명이 추추 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별명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일단 성이 추씨인 거랑 맞아. 엘리도 엘리추잖아요. 네. 근데 뭐 근데 칙칙폭폭 추추 이러는 게 되게 열심히 살고 잘 달리는 우리 엘리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무조건 놀리는 거죠. 놀리는 그거는. 거죠. 네. 그런 근데 중국인 성을. 추추 트레인도 놀리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따와서 여러 뭐 가지가 담겨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왜 같은 단어라도 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맞아. 비하가 그 되기도 대상이 하고 하니까.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근데 여기서의 엘리는 확실히 반에서 비하 좀 놀리는 되게 거지. 약간 그런 너드잖아요. 게다가 아시아계 유일하게 아시아계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놀리는 의미였겠죠. 근데 뭐 그 정도면은 놀리는 것도 아니지 맞아. 않나. 애들이 좀 착하다. 자, 맞아 착하지. 전체적으로 담담했어요. 뭔가 과하지 않아가지고. 그 와중에 되게 과한 설정이 있기는 하죠. 그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에스더가 결혼하면 무조건 뭐 바로 결혼해야 할 것 같은 어떤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뭔지 아직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부모님끼리 어떤 결혼을 약속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바보 같은 남자와 그런 설정들은
되게 또 과한 느낌이 있었고, 네, 좀 그랬어요. 묘했어요. 야, 그것을 노린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거. 아니 노린 요즘 것 그런 같은데. 아니 근데 걸?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데는 다 그냥 동쪽에 있는 미국, 서쪽에 있는 미국뿐이니까. 근데 사실 중부만 가도 거의 그치. 동양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수준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설정은 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에스터와 엘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셨는지. 에스터.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에스터랑 온천? 엘리랑 온천. 맞아. 거기 누워 있는 장면 되게 예쁘게 잘 찍은 것 같았어요. 난 그래서 둘이 처음에 잘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난 처음부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진짜? 10대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사귀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좀 뻔한 하이틴에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편지 써주다가 뭐 그치. 그쪽 둘이 눈 맞거나 뭐 이런 식이 많잖아요. 너구나 이러면서 그냥 게다가 웃음기 둘이 안고. 너무 지적으로 영감을 사실 많이 받았었으니까 서로. 근데 그러기엔 에스터는 그렇게 막 그 자신이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자신이 원하는 거를 탁 거머쥐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뭔가 딱 약간 탁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아 용기를 내. 뒤로 갈수록 진짜 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 얘기가 아니었던 거지. 그 마지막에도 엘리는 떠나지만 에스터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모른 채로 모르지. 끝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올게 하고 갔는데 진짜 막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이틴은 서로 이제 서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걸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보면서 그냥 뭐랄까 뭔가 이런 성장소사에 있어서 그런 엘리 같은 여자는 항상 그러니까 더 좋은 뭐 당연히 좋은 데지만 좋은 데로 떠나고 남자들은 거기 남아서 어떻게 굳건하게 이런 그런 지키는 모습이 좀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좀 버티고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냥 뭐만 하면은 다 떠나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걔는 타코 소세지를 거기서 계속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근데 그 뭐 한국이랑 바꿔보면은 여자 캐릭터가 서울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울 또는 해외로 나가는 게? 근데 그런 결론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는 게 보통 어떤 세계를 벗어나면서 성장이 맞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가 주인공인 엘리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원래도 이 마을에서도 되게 뛰어나게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 동네가 그게 아니 정착해고 꼭 오래 살았다곤 하나.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에스터가 저는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기는 했어요. 그 폴은 타코 소시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사업을 잘 할 것 같고 엘리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서 멋있게 살 것 같고 인문학 공부를 하고 에스터는 이 영화에서 끝까지 약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헤매고 있는 상태로 끝났으니까 이 에스터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좋은 캐릭터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되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되게 삶은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맞아. 에스터가 갑자기 거길 떠날 수도 있어. 정말 맞아. 모르는 거라서 맞아. 그렇게 열어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애를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맞아. 뭐 목사님 딸이고 모든 어떤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여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그런 설정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애들은 약간 학교 복도에서 애들 어깨 치고 다니면서 맞아요. 애들 괴롭히는 약간 일진 미식구 같은 짱 애들인데. 약간 옆에 여자친구 이런 느낌인데 치어리더? 막 이런 거. 맞아. 근데 그 겉으로는 잘 속이고 속으로는 어떤 그 지적으로 책도 되게 좋아하고 맨날 뭐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잘 속이고 뭐 연출이나 이런 거 좋았던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 에스터랑 거의 약혼한 남자친구 있잖아요. 진짜 연기 바보같이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잘해. 진짜 빙구 같더라. 바보같이. 어째서 그렇게 그런 어떤 느낌의 배우를 잘 캐스팅했는지.
아니 뭐 엘리추 배우 본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그래? 아니 일단 영화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 다들 목소리 얘기 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어떻게 맞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목소리 있는 진짜 거지? 좋더라. 와 나의 이 하찮은 목소리에 비교하면 그 중국어 하는 목소리도 좋더라고. 맞아요. 맞아. 그 본체 배우가 막 운동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너드처럼 나왔는데 현실 핵인싸 느낌의 아, 진짜? 맞아. 운동 개빡세게 하고. 그래서인가 영화 내내 자세가 너무 올곧고 바른 거예요. 배워야겠다. 앞바다리를 하나 하고 있어도 진짜 막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펴 있고 그래서 보면서 나도 허리 펴야지 막 이렇게 보고 그랬었습니다. 맞아. 세 명이 원래 이 현실에서 다 동갑이어가지고 음.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면 엄청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이 현실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2편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중간에 막 그 엘리가 좀 교육 같은 거 시킬 때 막 뭐 탁구 칠 때요? 탁구 칠 때 응. 이런 거나 이런 것들 되게 재밌었어요. 빨리 막 엄청 컷도 빠르게 진행되고 뭔가 맞아 나 맞아. 그 재밌었어요. 탁구대 되게. 씬에서 폴과 이제 엘리가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주고받은 얘기하는 대화할 것들. 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탁구를 왜 쳐? 쟤 엄청 잘 칠 텐데 어차피 풋볼 선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그 대화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 했다는데. 그림 그리는 거 벽화 이것도 되게 좋았었고 맞아. 이게 되게 그 코멘트도 쓰고 엘리와 에스터가 그러니까 엘리인 줄 모르고. 모르고였겠지만 어쨌든 그 교감이라던가 이게 되게 잘 맞는 사이, 그러니까 성향 사이라는 걸 되게 잘 드러내는 씬이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게. 그 씬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그 뭐야 결혼에 관한 그 뭐냐 교회에서의 대사가 네가 가장 그릴 수 있는 가장 대담한 선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또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돌려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그 이거 기타 치는 거랑 네. 교회에서 그거 말하는 건 조금 아 왜?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나는 이게 약간 내 믿을 수가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 대담한 선 부분 말고 네. 그 전에 갑자기 벌떡벌떡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아니야 뺨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 좀 되게 오글거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 왜 진짜. 그렇게 연출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되게 담담한 영화였잖아요. 심지어 맞아. 이게 뭐 처음부터 약간 되게 업돼 있고 텐션이 높았으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약간 드라마틱한 요소로 이해가 됐을 텐데 영화 자체가 되게 잔잔하고 좀 저는 되게 그 스쿼미시의 배경 있잖아요. 맑지가 않잖아요. 계속 흐리고 맞아. 어둡고 좀 조용하고 되게 이렇게 좀 무거운 공기 느낌이 있는데 그 영화 자체도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의 톡 이렇게 쏴 올리는 씬이나 그 기타를 이제 엄청 그 수치풀을 느끼는 공감성 수치를 같이 느끼다가 이렇게 치는 씬이 그러니까 저는 기타 씬은 제가 많이 양보해서 아 그래 왜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폴이 엘리를 이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엘리의 좋은 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 씬은 저도 약간 애매해서 그러니까 내가 작은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종교 활동하러 나가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장소로 느껴질까? 저런 환경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고 맞아. 또 10대들이 보통은 어른들 앞에서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잘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자기들만의 얘기를 그렇게 하려는 것인가? 저렇게 오글거리게? 막 그런 근데 교회가 저는 제일 괴롭고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는 진짜 저는 그 리사이틀 씬부터 그 많은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컷들이 전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사이틀 씬에서 그 락밴드 공연 다음에 피아노 공연 넘어가는 그때 그러니까 기타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앞에도 기타 치는 거를 보면서 와 진짜 잘 치네라고 감탄하는 폴의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아 뭔지 알겠다. 그건 그 괜찮았어. 사람들이 화나는 거야? 맞아. 아 그거는 좀 그랬다. 피아노 음이 갑자기 이탈이 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이탈이 내는데? 그리고 뭐 기타를 덧내주고 하는데 그것도 엘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망설임도 없이 쳐. 바로 치는 그러니까 것도 망설임이 진짜 없다. 공감이 잘 안 되고 어려웠고
모두가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연주라고 저는 느끼지 않았는데 나도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야. 기립 나는 약간 박수를 끝에 치고 놀리면서 끝날 줄 알았다. 어. 그냥 이렇게 또 추추 이러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더 약간 민망했던 건 그 에스터의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엘리가 왜 저렇게 섹시했나? 라는 그 대사와 그 다음에 그 뒤풀이 장면으로 넘어가서도 갑자기 환영받아 막. 막 환영받으면서 그리고 막 좀 취한 상태에서 데려다주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너무 전형적인 어떤 많은 하이틴 로맨스에서 봤던 모든 장면들이 다 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던 그런 아쉬웠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참 이런 씬들이 항상 있어. 그 그러니까 장기자랑처럼 왜 맞아. 꼭 그렇게 뮤지컬 해야 될까? 아니면 앞에서 뭔가 공연을 장기자랑. 해야 되고 맞아. 찐따들이 거기 나가서 약간 막 당황해하는 거 꼭 나오고. 맞아. 근데 꼭 박수 받아. 맞아. 비립박수 나오고. 근데 뭐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리사이틀이 있을 순 있어. 근데 그 막 별로 그냥 그렇게 진짜 그거 나는 진짜 대단한 연주가 아니었는데 그 전에는 어. 사실 그 전 공연이 훨씬 좋았는데. 아니 그 영화 뭐지? 칠범이 예전에 영업했던 것 중에서 휴그랜트랑 조그만 애 나와서 더 보이인가 그거 아니야? 어바웃 보이? 보이. 응. 거기서는 올라갔다가 망신 받고 내려오잖아요. 아 맞아. 되게 그쵸? 그래서 되게 전형적이지 않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그래서 음. 추도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너무 느낌이 딱 너디였으니까.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박수를 치니까 어바웃 보이가 사실 또 잘 쳤는데. 맞아. 그건 잘 쳤는데 심지어. 그러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 되게 중요했어야 되는 씬들인데 좀 힘이 음. 없긴 했어요. 그러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게 몇 가지의 어떤 설정들, 주제의식이나 감성적인 몇몇 샷들만 살아있는 좀 아쉬운 영화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쉬운 장면들 때문에. 환호를 받고 갑자기 뒤풀이에 이렇게 초청이 되고 인싸가 되는 갑자기 왜 거리를 뒷부분에서 왜 인싸가 보여줬을까? 되냐?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리사이틀에서 뭐 치는 거 자체는 뭐 어쨌든 그 노래에 담긴 감정이라던가 엘리의 어떤 그런 거였다고 쳐도 근데 그것도 약간 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알던 엘리의 그런 모습을 애들이 다 좋아하게 알아보고 되고 디프리에서 엘리가 완전 인싸가 되니까 갑자기 막 집에 데리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엘리가 술도 못 마시는 것처럼 이미 폴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가 자고 있는 거를 보면서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씬을 빠지죠. 위해서 사랑에 그랬던 빠지는 것 폴을 같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엘리가 되게 좀 폴의 시선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연출을. 맞아, 거긴 저도 좀 힘들었어요. 이게 그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4년 뒤에 보자라고 하잖아요 엘리가. 이건 2편 나오면 안 돼. 제발 나오지 이거 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어머나. 궁예를 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꽁치가 지금 아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여기서 끝나야 이거는 이 영화가 당연하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나마 그럼 4년 뒤에 진짜 뭐 엘리가 돌아와서 뭐 그러네 대학 끝나고 뭐를 돌아와서 그거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하이틴 이제 로맨스 뭐들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야지 이거는. 그치 내사모남도 2편 나왔다가 욕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내 진짜 상사는 나오면 안 그래도 돼. 뭐 나오고 둘이 사랑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뭐 추후의 이야기가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열려 있는 특히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2편에서 보여준다? 맞아. 잘 지내 이렇게 할 진짜 수가 별로일 것 없으니까.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감독이 애초에 되게 어떤 소설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작품 생각할 수도 있겠다. 돼. 아니야 안 돼. 다음 작품 잘 만들 수도 있어. 아, 잘 만들지 모르겠지만 고민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아닌데 이건 진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뭐 또 저는 안 볼 거예요. 저 일단 볼 거예요. 볼게요. 그 혹시 이 영화 만든 앨리스의 다른 작품 같은 거 보신 거 있나요? 근데 작품 별로 없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맞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뭐 전작이 좋다고는 하나가 있던데. 맞아. 그리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되게 사랑 관련한 그런 문구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중에 가장 뭐 자신이 인상 깊었던 그런 대사를 하나 꼽자면 저는 없어요 사실. 창말에 저기 응? 실부는 뭔가요? 저는 그냥 그 아빠가 폴한테 중국어로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해본 적이 아무것도 뭐냐? 그러니까 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해본 적이 있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본 적이 있냐?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상대를 사랑해본 적이 있냐? 맞아 이거죠. 그거예요. 기억이 안 남는 데서 하는 거. 아니 이거 영어라 가지고 영어랑 또 그 자막을 보면 어렵잖아요. 아무튼 그게 공감이 됐어요. 많이 돼가지고 좋았네요. 그냥 거기 나오는 명언들 이런 게 다 비꼬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교회 씬의 그 명언들의 그 난무하는 씬은 힘들어서 많이 못 봤고. 사랑은 대담한 것. 으아! 대담한 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서 헤드윅 진짜 많이 생각났어요. 그냥 맞아. 처음에 오프닝도 사실 헤드윅이랑 같은 맞아, 뭐 그 내용 인용하고 있으니까. 향연은 헤드윅밖에 생각 안 나지 사실. 네. 맞아. 헤드윅도 끝에는 결국 그 반쪽이라는 것을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영화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헤드윅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전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향연 얘기하면 다 헤드윅 생각날 정도로 거의 헤드윅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과감하게 오프닝에서 그러니까. 써가지고 게다가 그림 같은 거 연출도 되게 비슷했잖아요. 비슷해. 이게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 쓴 게 되게 의도가 되게 있어 보였어요. 헤드윅 오마주인가? 그런 것 같은데? 팬인 것 같은데 맞아. 100%. 아예 그거를 좀 차용한 것 같았어요. 반쪽의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제목도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헤드윅을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나오고 나니까. 가봐야겠네. 저는 아주 재밌게 보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인생의 어떤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고맘때쯤에 관객들은 보면 되게 공감 많이 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반쪽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 보고 대댓글을 달면서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두둥.